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프라이데이입니다. 바로 금요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밤 금요일 저녁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한 주가 또다시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자, 내일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또 쉬는 날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장 지켜보시면서 꼭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길, 한 주간의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또 나머지 반은 바로 마지막이 또 반이죠.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오늘 하루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자, 1948.93포인트 나타내면서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36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23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15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4%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0.8%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요 1.1%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마이너스 4%대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나오고 있죠. 자, 지분 매각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SK텔레콤이 오늘 1000원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오늘 50원이 오르면서 0.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종들 살펴보셔야 되는지 이 업종 같이 볼게요. 화장품 보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 아모레퍼시픽, 자,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맥스 제닉, 다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적적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이 개선이 되었잖아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통업종입니다. 자, 롯데 쇼핑이 오늘 마이너스 6.6%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마트도 마이너스 0.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가 마이너스 1.9%, 그리고 호텔신라가 마이너스 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통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날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전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활 속에서 쉽게 조금 발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할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최근에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홈쇼핑 채널이죠. 요즘 계속적으로 할인 및 적립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계속적인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사돌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기업은 잘 되면 절대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의 할인 정책은 바로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한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인데요. 오늘 37만 9,500원 나타내면서 오늘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17,000주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CJ제일제당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이유는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라이신 가격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라이신이 화합물인데요. 설탕의 그런 단맛을 낼 수 있는 화학물을 우리가 라이신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 추이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되고 있다는 부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만 보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4.76포인트 나타나면서 오늘도 0.6%대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30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263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7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요 148,200원으로 마이너스 1.07%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자 46,600원으로 오늘 9.9%대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요 5%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총이 바뀌었죠. 파라다이스가 지금 시총이 5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대신에 동서와 메디톡스가 한 단계씩 올라갔죠. 코스닥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디톡스의 상승세는 최근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걸 트렌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컴투스가 0.9%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요. 다시 한번 가죠. 43,100원으로 오늘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로엔이 2.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1.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 허브인데요. 자, 17,750원으로 5.9%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SBS 컨텐츠 허브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국 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공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쉽게 SBS 컨텐츠 허브, 컨텐츠를 유통하는 업체인데, 자, 그게 중국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BS 컨텐츠 허브. 자, 이게 자,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저도 사실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흔들고 보내다니. 자, 그렇지만 상한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 기관은 지금 매도세를 크게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들어온 자금은 일반 자금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가 어닝 쇼크를 당하면서 오늘 시총 5위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25,250원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3.2%대 약세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한 실적을 발표했다. 바로 중국인들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럼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의 영종도 복합 리조트, 영종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종도를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이죠. 그러면 그 해외에서의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꼭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087원 10전 나타내면서 3원 40전이 다시 한번 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까지 이렇게 다 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자, 내일하고 일요일 뭐 하실지 생각하셨습니까? 자,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를 만나면 더 좋고. 자, 토요일, 일요일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상담 하셔야겠죠. 저와 김선유 멘토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이 600을 안착해서 604포인트기로 강하게 치고 간다는 거. 뭐 이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리스 부분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좀 돈이 풀리는 그런 시장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까지 좀 크게 이슈를 좀 못 받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코스닥이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도 그렇고 뭐 대차도 그렇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전반적인 큰 시장의 흐름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서 올라갈 좀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코스닥이 간 만큼 코스피의 상승폭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좀 타보자.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가 있는데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 종목인데요. KCC가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은 네, 없습니다.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떡해요? 왜? 네. 일부러 작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을 빼자마자 오늘 급등이 나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네. 9%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제 방송에서만 제가 제외를 했어요. NHN엔터랑 셀트리온 같이 방송에서만 제외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네.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경에 전화하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세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거의 6회까지 되려고 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6회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방송에서만 제외를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NHN엔터도 오늘까지만 사셔야지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증 결정 가격이 1차 가격 결정이 됐죠. 62,100원입니다. 그래서 NH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시면 유증 받고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하지만 더 많이 갈 건데 지금 따라오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에서만 판다 어제 말씀드렸죠? 보여 계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KCC가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3% 이상 좀 밀리고 있는데요. KCC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뭐 전분기 대비해서 못 나왔다 하지만 원래 4분기가 3분기보다 항상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옵니다. 자, 이 하락이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더 내려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1차적인 조정 구간이 판단되기 때문에요. 거의 뭐 요 정도 조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정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올라간다. 그렇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 말씀드리겠고, 그 외의 종목들은 흐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목 정리도 없고요. 추천주도 없습니다. 사실 추천주가 이멘토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빼셨어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강연회에서 하신다고? 예. 네. 강연회에서 해야죠.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 모르고 종목을 들고 왔다가 다시 강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저희가 마지막에 강연회 소개해드릴 건데요. 꼭 놓치지 말고 오시라는 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누적 수익률만 보고 가죠. 잠깐 볼게요. 네, 제가 많이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데요. 아직 따라잡긴 멀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하시잖아요. 종목 가져오면 또 제가 금방 또 밀릴 것 같아요. 자, 저희 선상클럽 유료 문자 서비스 한 달 이용권 멘토링 서비스죠. 당첨자 두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드릴게요. 뒷번호입니다. 5154님이고요. 네, 7252번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래 번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방송국에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안내 도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KTS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KTS가 좀 많이 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가 좀 못했어요. 이전에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약간 좀 예전에는요, 가치주 성격이 좀 뛰기도 했던 그런 2012년도의 기억이 좀 있네요. 자, 주가가 완전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하신다라.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뭐 하단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뭐 이렇게 뭐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포인트 자체에서는 이건 아직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야지 지금은 너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 역시나 많이 꼬여 있는 포인트가 좀 보이네요. 이건 안 됩니다. 들어가시는 순간 또 물릴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지금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이거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제 팬인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게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뭐 7,500원, 7,000원대 가격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더 들고 가십시오. 저는 이 가격으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시냐 하면 최소 저는 15,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인 부분 자체는 조금 더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 종목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브라질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브라질은 지금 이머징 시장입니다. 그러면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플렉스블 반도체에 대한 세계 첫 상용화거든요. 플렉스블 말 그대로 휘어질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꾸준히 우리가 직각 형태, 정사각형 형태나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보다는 점점 모양의 다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웨어러블 반도체 자체를 개발을 해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부품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물 인터넷에도 상당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종목 더욱더 높게 15,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륙제간 매도입니다. 살펴드릴게요. 자, 대륙제간이 좀 그간 좀 이슈가 있었죠? 좀 많이 좀 올렸어요. 네. 주가가 어느새 7,500원까지 근처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5,700원이십니다. 그때 이슈에 맞춰서 매수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네요.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세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아직은 뱉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고 있지 않다. 외인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자,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이 나쁜 종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양호한 종목이거든요. 실적 개선세 4분기 때 나와주고 뚜렷이 작년보다 개선될 사항은 네,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개선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올해도 일단은 실적이 1분기부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쉽사리 꺾여 내려갈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대신에 크게 당겨보자면 지금 완전 신고가 흐름이에요. 그렇죠?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중을 줄이고 나가시는 게 맞지만 지금은 기관 매도세도 안 보이거든요. 오늘 잠정치모 보이나요? 안 잡힙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매도세가 몇 주 이상, 2만 주, 3만 주 이상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크게 밀린다. 밀릴 경우에요. 같이 밀리면서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하자? 빠져나오자. 지금으로선 홀딩 의견 쭉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티게임즈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트렌드가 조금 꺾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게임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투자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투자 경고가, 일단 실적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3억 원으로 96%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 부진한 실적 얘기 꾸준히 나왔고,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1월 28일 날, 자, 왜 지정을 했냐면,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경고를 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팔고 나오시는 거 맞습니다. 팔고 좀 더 안전한 종목을 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KG ETS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KG ETS 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조정을 거치고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5,130원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KG ETS의 차트를 자 보시자면요. 바닥 포인트가 여기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요때가 한 바닥이 나왔었고, 여기 한 바닥이 나왔었네요. 자, 라인 잡아볼게요. 요 정도 라인 잡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현재 구간대에서는 밀리더라도 조금 더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가겠다. 5,000원이 조금 깨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포인트도 좀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흐름을 보자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잡히는 모습이 있는데 기타 금융 매도세 딱히 일단 들어오지만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들어오곤 있긴 합니다. 자, 실적 포인트도 같이 보자면요. 실적 흐름도 살펴보니
개선사항은 확실히 좀 나와줄 것 같네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흐름이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실적을 현재로서는 조금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지금 현재 구간대는 바닥 포인트가 맞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 50%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괜찮고요. 내려오더라도 5,000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힘내시고 버티시고 올라간다면 다시 6,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손절은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옴니 시스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이 종목 조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 일단 현재 포인트 자체가 어느 정도 저항권 움직임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뚫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자, 거래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일단 매집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 하단 권역 자리, 자, 이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자, 요 자리권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1270원에서 1280원 요 자리를 좀 더 맥점 포인트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코디에스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코디에스를 보겠습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많이 내려왔네요. 주가가. 그리고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죠. 계속 내려오다가 2013년도 바닥 한번 확인하고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거의 현재 구간대 자체에서는요. 이 정도 자리면은 거의 다 내려온 상태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다 의견 드렸는데, 실적인 개선사항이 나오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요. 실적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매출이 현재 그냥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땐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바닥을 확인한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현 구간대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차트적인 접근에서 1차적인 고점 포인트를 판단해 보건데, 이 정도 라인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라인 정도 보이네요. 여기 라인 정도 잡아보자면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지는 않고요. 천천히 가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얼마? 3,600원, 7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매수하더라도 1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쁜 종목 아니고 좋은 종목인데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갈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윌비스 매도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일자리 관련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지를 않는데 그거를 그 이유로 될 필요는 없고,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윌비스는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이시잖아요. 조금 관심을 접기 바라시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시장의 트렌드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시장의 트렌드라는 분위기가 지금 개별주 장세 안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사 패턴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부분의 지수와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점인데, 굳이 그거를 지금 소외된 종목군을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현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맥점 자리 여기죠. 이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는 과정이고, 현재 포인트에서 한번 본다면, 조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그래도 공략을 하겠다 한다면,
자, 요 자리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3,340원 하단 권역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자, 상단에 요 자리죠. 1,540원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매도인데요.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족한다 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나는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면, 아니면 내년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월이나 2월에 유럽 판매가 승인이 나오고 허가가 된다 그랬죠? 네, 나왔어요. 뉴스가 얼마 전에. 그리고 6월에서 8월 뭐 나온다고요? 미국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무슨 이슈가 터졌죠? 화이자에서 호스피라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호스피라사가 뭔데? 호스피라사는 미국 내에 셀트리온 램시마 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2천억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다가요. 자,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판매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화이자의 판매망을 통해서 램시마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올해 연말이 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램시마가 판매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재고 자체가 순식간에 소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램시마 재고가 1조가 넘지만 그게 다 딱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최근에 3월에 셀트리온 제약에서 공장 준공했죠. 3월부터 찍어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 공장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에서 만든 공장이 3월부터 찍어내는데요. 네.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모멘텀과 실적으로 계속 가는 거고 정말 내년부터는 램시마 실적으로 또다시 성장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2016년까지 달릴 수 있는 회사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만족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매도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다산네트워크스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8392번님이 죄송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자,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 다산네트워크스를 선상클럽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매매를 했던 단가가 얼마였나요? 자, 요 자리였죠. 6,200원, 뭐 6,400원 요 자리였는데 자, 이게 참, 이게 뭐를, 그래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제 시큰똥을 안 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여기가 이제 제가 그때, 여기서 이제 한경에서 누가 추천했다, 그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요날 오르고 그 다음날 곧장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가 단기 고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고 매매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요 자리 이제 맥점 자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근데 요거를 시청자님, 제가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한번 매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로 중국 LTE 시장이 지금은 보급형 단계에 있고 다산네트워크스가 중국 쪽에 진출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결국엔 가는 주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정형화가 된 패턴 안에서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매매를 한다면 나는 그거보다 무너졌을 때, 좀 더 빠졌을 때 사는 게 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매매 가격 권역이고 매매 가격대입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만 더 바꿔 생각을 한다면 남보다는 좀 더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하단 권역에서 지지가 안 나온 상황에서 모든 이평선이 저항권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했을 때는 현재 좋은 수익권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꼭 투자에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추가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거의 뭐 현재가 부근이셨던 것 같아요. 11만 8천 원이십니다. 비중은 10%이신데요. 네. 또 올라가다가 또 다시 조금 하락 추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요거를 좀 더 사볼까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그래도 몇 차례나 수차례 좀 바닥 인식이 됐던 11만 원 정도 부근의 바닥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수급 포인트에서는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은 좀 보이긴 합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들어오긴 하는데 외인 기관이 들어오긴 하는데 또 깔끔하게 또 많은 또 수급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매수세가 강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잡히는 부분은 없네요. 자, 실적 포인트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고 결론을 좀 내려보죠. 자, 실적을 보자면 4분기 실적 이 종목이 좀 나왔나요? 예, 나왔네요. 어제 이제 나왔었네요. 어제 장 끝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자,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99억 원이라고 뭐 줄었다고 나옵니다. 99억 원이래요. 다시 돌아가서요. 99억 원이 나와버리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던 그런 포인트란 말이죠. 이게 주가가 쉽사리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종목을 다 정리를 하시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손해보지 마시고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위아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역발상을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무작정 빠지는 종목을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괴리가 많이 발생한 종목을 뜻하는 거예요. 자, 현대위아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유 없이 빠지는 건가요? 아니죠.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달려가는 와중에 현대위아만 빠진다면 우리가 이 종목이 과도하게 빠졌구나.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현대차, 기아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어때요? 빠지고 있잖아요. 기아차는요? 자, 빠지고 있죠. 현대위아는 특히 기아차를 많이 봐야 됩니다. 왜? 모닝 때문에. 그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져줄 때 우리가 그때 사면 됩니다. 굳이 지금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농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태웅 매도해도 될까요? 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태웅을 보죠. 태웅 주가가 좀 바닥 포인트에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지금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참 애매해요. 일단 좀, 매도를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수급 상황을 좀 보죠. 자, 수급 상황 보니까 최근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간도 들어오다가도 빠르게 매도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다시 또 개인들이 매도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언제 이 물량이 다시 한번 빠져나갈지도 좀 애매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연기금 매도세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또 기타 법인 쪽은 매수세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투신권도 매수가 좀 잡히고 이게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런 판단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죠. 자, 실적 개선상이 정말 잘 나올 것인가? 실적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4,800억, 2012년도 4,200억, 13년도 4,100억. 근데 3분기까지 3,000억인데 3분의 1로 나누면 1,000억이죠? 또 애매하죠. 4,000억 왔다 갔다. 영업이익도 25억 애매합니다. 순이익도 애매합니다. 그렇죠?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올라가기 내려가기.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바닥인지 상승일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금 애매한 위치에 딱 놓여 있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구간대에서 이거를 조금 막 들고 간다는 것 자체도 좀 고민이 돼요. 개선세가 확실히 나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번 바닥, 두 번째 바닥 좀 체크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한번 나왔지만 실적 때문에 흔들렸고요. 지금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일단 좀 지금 당장은 아닌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X 의견 드리지만 여차하면은 좀 만약에 흔들리게 될 경우 16,000원을 깨져버리게 된다. 그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일단 지켜보시는데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상신 EDP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일단은 매도하지 마십시오. 매도하지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까지 들고 가시냐면 자, 상단에 이 가격대죠. 4,800원대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LG화학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을 이제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사도 되는데 짧게 볼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실 생각이 아니시면 들어오질 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정화조 종목 중에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죠. 더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 올라가는데 당장에 지금 이 종목이 크게 급등할 것이다. 다시 한번 큰 조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해서 단타 칠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절대 이거는 미스입니다. 미스. 그래서 가져가도 돼요. 사도 되는데요. 사시려면 연말까지 보시자. 이 종목의 모멘텀이고 다 아시잖아요. 네. 회사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중 상승 쪽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조정이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단타 치셨다면 요때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매도하실 거고, 요때는 또 어떻게 따라가시다가 이때도 매도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제발 부탁드리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현대글로비스. 자, 매수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좋습니다. 일단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현재 가격권역에서 일단은 접근을 조금 한번 해보시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블락딜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정몽구 회장 그리고 정혜선 부회장이 매각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게 지분 관련 이슈,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냐면 자, 일단은 아직까지도 보유 지분이 상당해요. 예. 정몽구 회장이 11%, 정혜선 부회장이 31%를 보유를 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재계 3세들의 사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도 그렇고, 사진이 바뀐다는 것은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개선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재계 3세에 대한 분위기를 부각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재계 3세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SK는 SK CNC, 그리고 삼성은 제일모직,
그리고 현대는 현대글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물류에 대한 부분은 쉽게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움직였던 거고요. 자, 하단 권역에서는 지금 하반 경직선에 제가 볼 때는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3만 9천 원이잖아요. 현재 자리에서는 이 정도는 뭐 베팅해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나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한번 흔들기는 가능해요. 얼마까지 흔들 수는 있냐면, 자, 요 가격이죠. 그 21만 5천 원, 22만 원, 그 사이까지는 한번 흔들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약에 주가 빠진다, 그럼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장기 투자 한번 해보세요.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좀 반등을 좀 하다가 또다시 요 며칠 동안 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매수가가 59,100원입니다. 59,100원인데요. 이렇게 요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더 올라갈까, 안 갈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드시죠. X 의견을 드릴 건데요. 비중 10%십니다. 자, 삼성물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그룹 내에서의 수혜주다, 수혜주가 아니다, 삼성에서 버렸다, 뭐 그렇지 않다, 말이 많지만 수혜주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다시 있단 말이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건데 여기 이제 밀려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포인트 자리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삼성 SDS나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제일 모직과 마찬가지로요. 5월이나 6월쯤 이후부터 해서는 그룹 재편이 있으면서 그에 따른 또 삼성 관련주들이 같이 한번 끌어올려지는 분위기 나올 것 같고요. 정책상의 분위기로도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유가도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의 여타 관련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조금 바닥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상황을 보시고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주가가 좀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다시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쉽사리 한 5만 원대 초반대 가격대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가격대 2013년 가격입니다. 쉽사리 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해서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포인트 때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현재로서는 가져가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멘토님이 이번 주, 내일인가요? 내일 네. 강연회 때 오늘 드리려던 종목을 급작스럽게 취소하셨는데요. 강연회 소개 좀 해주시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2월 7일 토요일은, 바로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이죠. 거기서 강연을 진행을 하고요. 2월 8일 일요일은 NH투자증권 목동 WMC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양일간 하니까요. 두 날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있죠? 오늘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니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